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여진다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가 선택한 것은 내 앞날의 밑거름이 되어주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한 것은 애매한 결과만을 남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스스로를 믿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내가 정말 원하는 우선순위, 그 1순위가 있다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자, 투자의 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일부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앞서 오프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결정을 하라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주식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또 시장의 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주식 투자도 그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저희 주식 투자가 네. 보면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조금 뭐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딱 좀 결과가 좋으면 그냥 괜찮은데 결과가 네. 안 좋으면 쟤 때문에 물렸어. 그쵸,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쵸. 되면 발전이 없어요. 주식도 뭐 제 친구만 하더라도 뭐 주식 한 20몇 년 했다는 친구가 오. 똑같아요. 똑같고. 근데 이런 부분들도 뭐 잘못해갖고 좀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도 돈은 잃었잖아요, 벌써.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여기서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배운다라면, 배워간다. 예, 거기서 나중에는 그게 좋은 결과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남한테 의존하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남는 게 없죠. 그렇죠. 결국에는 선택은 이제 우리 투자자 스스로의 몫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그 선택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진단 빠르게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준호님 잘 오셨습니다. 1순위 혼자 여행 가기 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강추 드립니다. 언제든지 꼭 떠나시길 바라겠고요. 자성발전님 웰컴 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블루스톤 김님도 오셨고요. 한강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래님도 오셨고 뚜루뚜루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헤드샷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올려주실 텐데 특히나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랬죠. 낙폭이 좀 세게 나왔고 예. 환율도 좀 많이 폭등을 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일단 시장 자체는 지금 지난주에 월요일 이 투자의 신을 안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주에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다시 갈림길 앞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조금 이 저항이 우려가 되는 그런 자리가 맞았었죠.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런 부분들 지금 주봉으로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보기 좋으시라고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이 주봉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네. 여기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자리라면 첫 자리는 2018년도에 2600포인트를 살짝 뚫었다가 밀렸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뭐 2600포인트까지 못 갔었고요. 이게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랗게 칠해놓은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가장 앞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죠. 그리고 좀 쭉 밀려서 이때 뭐 트럼프가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막 그러면서 중국을 막 때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험악했었어요, 이때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밀리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 그때까지 빠진 거거든요. 1430포인트 때까지 이렇게 밀린 자리였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일단 노란색 부분들 좀 보면서 일단 위에서 지지받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가 260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엔 별다른 의미가 있게 작용을 하진 않았는데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2600포인트대에서 한 몇 달 동안 주봉 보시면 이쪽에 좀 길쭉하게 가로로 동그라미 길게 쳐놓은데요.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이쪽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네. 자, 여기가 조금 지지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 매매 공방이 있었던 거는 2018년도에 고점 부분 근처, 그 근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그 가격대를 안타깝게 좀 깨버린 모습이었죠. 그러고 난 다음 한 번 더 밀렸다가 지금 올라오는 좀 반등 나오는 구간이었었는데 딱 그 자리까지 올라왔죠. 네. 2540포인트 정도, 그까지 좀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2550에서 2600 정도 사이 정도, 그 시간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을 기록한 자리, 그리고 여기가 한참 역부를 행보했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기술적으로도 전에 그냥 기술적이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올해 상반기 1년 내내 역부르기였어요. 그리고 전에 최고가를 기록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뭐 종목별로는 틀릴 수 있겠지만요. 네.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본전이 돼 간다라는 얘기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팔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540포인트, 2550포인트를 앞두고 거기서 저항을 받은 거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공부도 뭐 조금 되시라고 오늘 밑에 좀 지지받은 그런 자리도 좀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자, 아래 빨간색으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놨었죠. 네.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자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한참 행보를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나올 때 어디서 걸렸나요? 그 전에 저점, 한참 행보했던 자리, 그 전에 저점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밀렸다가 또 반등 나오다 그 자리에서 또 저항을 받았고, 밀렸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밀렸는데 또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자리가 2300포인트 약간 아래 구간, 그 구간이에요, 여기 저점들이. 그래서 이때 6월 달에 뭐 저점 나오고 7월 초부터 막 올라왔는데요. 6월 말, 그때 저점이 이 가격대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신경만 조금 쓰면, 네. 눈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자리가 이쪽에서 거래가 많이 됐네. 이쪽에서 많이 행보했네. 그때가 여기가 고점이었네. 여기가 저점이었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조금 색칠을 해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저항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일단 저항이 있었고요. 이게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막 되게 좀 많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 전저점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이렇게 겹친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깬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안 깰 거예요. 거기서 좀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좀 뭐랄까, 한 일주일 사이에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독일 쪽에 PPI가 엄청나게 안 좋게 나왔죠.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야, 이게 전년 동기 비해 갖고 37%가 올랐어요. 37%가 올랐고.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때 30% 남짓했었거든요. 전년 동기 비해 갖고. 2차 대전 수준이네요. 그때보다 더 오른 거예요, 지금. 그때보다 더 올랐고, 또 뭐, 전월비 해갖고도 5.2%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으니까, 당연히, 야, 저 유럽 쪽 굉장히 안 좋겠네?
그렇게 되니까 달러가 당연히 강세가 되게 되고, 그렇게 108달러,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 안 좋은 이런 영향을 미쳤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네. 그때 거기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향후에 통화정책 방향은 나올 거고요. 자, 뭐 지금으로 봐서는 일단 뭐 약간은 매파적일 수 있어요, 파월 의장이. 그렇지만 지수 자체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뭐 오늘 빠지고 내일 좀 빠지면 그 자리는 던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현금을 조금 이렇게 안심이 안 돼서 현금을 네. 조금 늘려봐야 되겠다. 자, 위에 이렇게 파랗게 칠해 놓은 부분도요. 선 그어 놓은 부분. 이 자리는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생기면 그때는 일단 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 놓으시고 또 좀 빠지면 그때 그걸로 다시 재매수하시고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또 한 번 중요한 이슈를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방향성 체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꼼꼼한 대응 전략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별로 그에 따른 이슈라든지 전망들 꼭 체크해 보시고 또 매수 문의도 좋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잘 활용하셔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안전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투자의 신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 추석 체크해주고 계시거든요. 현경님께서 늦은 출첵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이고요. 가지아님 오늘도 잘 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싸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이게 뭐예요 님도 반갑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 보라맨커님이 이 시간에 라고 하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또 살짝 저희가 시간대가 바뀌면서 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은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스페셜 데이로 2시간 동안 함께 합니다. 저희 투자의 신 9시부터 11시까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점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달달님께서도 종목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 올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출발하겠습니다. 빅텍 살펴볼 거예요. 헤드샷님께서 이재필 전문가님만 기다렸습니다. 방산의 이재필 하면서 빅텍 보내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6,500원이고요.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슈팅 대기 중이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종목인데 한번 살펴볼게요. 빅텍 오늘은 6,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슈팅 언제쯤 나올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자,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드렸는데요. 사실 방산주들을 되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 잠깐 뭐 한번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전혀 틀려졌죠. 그래서 방산주 투자를 하실 때 뭐 작은 종목들, 빅텍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요런 게 아니라 조금 대형 방산주 쪽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미니 강의할 때도 이 방산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빅텍 같은 경우도 지금 모멘텀은 있죠. 뭐냐 하면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 북한 쪽에서는 그러죠. 하여튼 말을 되게 보기 싫게 해요. 듣기 싫게 해요. 북한 쪽이. 밉게. 예, 진짜 밉게 좀 하는데 지금 저도 이 정치하는 분들, 높은 분들을 그렇게 쏙 팬, 이런 식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얘기하면 그런 위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만약에 저기 김정은한테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요. 거기.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남북 간의 긴장 관계는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 그러니까 22일이니까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9월 1일까지 한미 연합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그 전에는 그냥 뭐 저 민주당 정권에서는 북한 쪽하고 뭐 좀 자극할까봐 뭐 실제로 기동훈련 이런 것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모양새를 갖춰갖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계획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뭐 조금 긴장감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저 7차 핵실험 준비가 다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냥 김정은이 해!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나오면 이 빅텍 같은 경우는 투기적으로 한번 시세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모멘텀들을 기다려 보시고 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모멘텀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언제 도발을 할지 지금 뭐 도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춰졌지만 내일 모레 도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좀 날짜는 정할 수 없겠지만 이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 빅텍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슈팅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슈팅이 한번 나오면 7,000원 위에 정도 선, 그 정도 선까지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작은 쪽들보다 좀 큰 방산 쪽, 뭐 요런 쪽들 이따가 미니 강의 시간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갖고 그런 쪽으로 좀 들고 가는 매매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말미에 만나게 될 미니 강의에 대한 예고편까지 살짝 보여주셨는데 미니 강의까지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빅텍에 대해서는 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아쇠만 당기기만 하면 분명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가격적으로는 7,000원 이상에서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헤드샷님, 휴, 안심하고 보유할게요 라고 하셨는데, 뭐 가격적인 전략도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계속 올려주시고요. 오늘도 전화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25-8200번,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시청자분의 딱 맞는 맞춤형 전략들 체크해 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올려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85,6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한동안 굉장히 잘 올라오는 듯 싶더니 지난주부터는 살짝 꺾였습니다. 오늘은 75,7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청자님이 8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20% 담으셨기 때문에 이 수익률, 이 손실을 좀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은 구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은 85,000원이시면 최근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뭐 5월 달이나 아니면 그 전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2분기에 뭐 한 270억 정도 흑자가 난 상태니까 뭐 일단 실적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우리 보라맨커님 환혼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드라마요? 네, 알긴 알아요. 예. 아직 보고 있진 않은데. 저는 잘 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되게 재밌는데 그거. 재밌어요? 예. 저도 봐야겠네요. 제가 원래 좀 옛날부터 막 동방불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딱 취향 저격하셨겠네요.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자, 지금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이제 18부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마지막인데 그게 이제 시즌 1이 그때 끝나는 거고 또 시즌 2가 또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그 환혼이라는 드라마가 끝나면 이 제작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모멘텀들이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나중에 또 시즌2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드라마를. 맞아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지금 뭐 K-팝도 그렇고 이런 뭐 컨텐츠 쪽에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실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근데 뭐 시장이 조금 되게 안 좋아진다라면 이 종목도 좀 빠지겠죠.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좀 이렇게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뭐 그냥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 이 추세 자체를 이렇게 보는 거는 62평선으로 추세는 보는데요. 자, 한 2주 정도, 그 정도 있으면 2주 후, 한 2, 3주 후 정도가 되면 이 62평선 자체가 조금 위로 이렇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지금 뭐 옆으로 이렇게 좀 빠지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자리는 못 잡고 있는데 62평선이 한 2, 3주 후 정도가 되면 이 부분도 자리를 잡게 될 테니까 뭐 그때부터는 좀 되게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5,000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매수하신 단가를 뭐 금방 이렇게 치고 갈 수 있거나 그런 모습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좀 이게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8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격대가 제가 아까 저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요것도 개별 종목도 그게 뭐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횡보한 구간이 나오죠. 이쪽에서도 많이 횡보한 구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서 일단 깨게 되니까 급락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횡보한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 가격대가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85,0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시간을 갖고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85,000원 정도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 일단 한번 던져줬다가 뭐 밑에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괜찮을 거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뭐 시장이 조금 회복될 때, 안정될 때 그때까지 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면 뭐 한 좀 넉넉하게 잡고 뭐 연 단위 이상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다라면 지금 이 매수하신 가격대 이 가격보다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좀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약간 불안하거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한 85,0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연 단위 이상이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매수 가격이 살짝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기다릴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매수가 근처 85,000원 선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라는 부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의 투자의 신이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자유롭게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뚜루뚜루님께서 저도 환원 보고 있어요 라면서 재필 전문가님 찐팬 인증하셨다고. 이제 환원이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시즌 하나 끝났을 때 또 몰아보기 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저도 한번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아싸님이 보내주신 종목
SH에너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136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5% 담으셨는데 오늘 반등했는데 얼마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정말 오늘같이 시장이 좀 강하게 빠지는 중에도 정말 살아남은 종목 중에 하나죠. SH에너지화학. 최근에 이 가스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강한 반등 나오면서 오늘 1,3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윗꼬리가 좀 달리기는 했더라고요. 매도 타이밍, 목표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 S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뭐 이달 말에 가스 독일 쪽으로 가는 거, 뭐 그거를 또 잠근다 그러죠. 네. 맨날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뭐 줬다가 안 줬다가 진짜 이거 뭐 목줄을 잡고 그냥 뭐 목을 조였다 풀었다 이런 형국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독일의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37% 이렇게 전년 동기 비해서 급등한 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이 가스 가격 뭐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 생산비가 늘고,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이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미국의 그 천연가스 광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인 모습인데요. 자, 뭐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렸긴 한데요. 일단 지금 22일인데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잠그고 뭐 이달 말이랍니다. 그리고 가스관을 열더라도 전에 주던 것보다 훨씬 뭐 한 20% 정도 또 덜 이렇게 보낼 예정이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현재 오늘 수급 상황도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기관이 한 22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80만 주 정도, 83만 주 정도 그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치고받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그렇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그런 모습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오늘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믿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자, 뭐 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여기서 2월 달이네요. 그때도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거래량 확 터뜨렸습니다. 그 가격이 1,400원대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거래량을 확 터뜨렸어요. 그리고 5월 달 같은 경우는 그것도 돌파해서 1,780원까지 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한 1,500원 정도 그 근처 정도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물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해 보는 게, 이 수급이 기관 외국인들 매도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라면 요거는 한번 조금 정리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늘 수급은 괜찮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한 1,5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는 일단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이 좀 버텨주는 한은 조금 더 보유해봐도 되겠다라는 전략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극곰님 오셨네요. 잘 오셨고요. 땅하늘님과 행복하자님도 반갑습니다. 러브쓰기님께서 환원 재밌는데 끝나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시즌2 한대요. 우리 시즌2를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올려주시고, 요새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위로 받으시고 응원 받으시고 좋은 정보들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환영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02-325-8200번,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될 것 같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 마로니의 입세님께서 성광밴드에 대한 문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매도를 했는데 재매수 시점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성광밴드 역시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죠. 정말 단기간에 8월 한 달 동안만 해도 10,000원대에서 16,000원대까지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오늘 살짝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아마 우리 마로니 입스님께서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고 싶다. 그 재매수 타이밍을 짚어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잡을 수 있는지 전망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성광밴드 굉장히 강하네요, 전문가님. 예, 지금 뭐 피팅 쪽, 이 피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관이음새. 그러니까 관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그거 이음새를 만드는 회사를 네. 보고 피팅 업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피팅 업체들이 굉장히 좀 이게 마진율은 좀 낮은 그런 업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일감들 막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도산을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뭐 성광밴드나 뭐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태광 이런 쪽들이 피팅하는 업체인데요. 네. 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주가 조선 쪽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도 관련이 있죠. 자, 러시아 쪽에서 그 관을 통해서 가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막혀버리니까 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카타르에서 뭐 들여오든 미국에서 들어오든 간에 이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형태로 이렇게 좀 배를 타고 오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전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아마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에서 필요한 만큼은 뭐 이렇게 사다 쓰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점점 줄일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좋은 종목인데, 자, 뭐 매도를 하셨다니까 조금 뭐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미래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고 실적 부분들도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잘못 팔면 못 잡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매도를 조금 좀 나중에 좀 더 있다가 매도를 하시든가, 아니면 뭐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뭐 저 일봉을 보게 되면 신고가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월봉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다 뚫어버렸어요. 자, 그 전에 고점이 여기 2018년도 5월 달에 14,3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때 15,000원대, 16,000원대 여기 한참 횡보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이 가격 같은 경우도 이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힘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조금 뚫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뭐 매도를 하셨으니까 좀 더 지금보다 위에서 쫓아가서 잡는 그런 매매는 하지 마세요. 조금 뭐 더 올라가더라도 일단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뭐 이 부분 한 15,000원대 정도, 이 가격대 정도는 여기서 또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꽤 많이 이렇게 터트린 그런 자리가 있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자, 근데 좀 이게 막 되게 애를 태우면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올 듯 안 내려올 듯 막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좀 기다리다 보면 15,000원대 정도, 그 정도 15,000원 근처 정도나 아니면 살짝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 가격대 오면 좀 매수를 하셔서 조금 단타 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뭐 연단위 이상으로, 그러니까 저 수주해 놓은 거, 조선사들이 수주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다라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15,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전후에서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아보시고요. 자, 일단 뭐 그때 좀 매수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길게 들고 가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팔았다가 다시 산다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광밴드 계속해서 쭉쭉 올라갑니다. 15,000원 전후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매수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긴 관점으로 투자 조언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로니의 입스님께서는 참고로 태광도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수익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계속 올려주시고요. 하늘이님께서 보라맨커님 이 시간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셨는데 이제 이 시간에 계속 나올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이 월요일, 수요일은 스페셜 데이로 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늦지 말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요일, 목요일도 저희 투자의 신은 9시부터 11시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만 저는 10시부터 나온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부자님과 부자 엄마님이 지금 채팅창에 함께 등장하셨는데 두 분 다 모두 반갑고요. 구서원님, 현동이 누나님도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너구리님, 경농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11,000원에 3%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올라가니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경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60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1%대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앞서서 이제 가스 관련 종목과 함께 오늘이 사료 관련주들도 그래도 힘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서요. 곡물 가격이 저 한 6월 달 정도에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난 다음 쭉 빠졌었죠. 쭉 빠졌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마 이 곡물 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어떻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비가 정말 이상하게 오죠. 맞아요. 예, 정말 이상하게 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이 뭐 한쪽에서는 땅덩어리 큰 나라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는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 막 그렇게 돼서 이 농작물이 이상 저 기온들도 있고요. 농작물이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잘 안 돼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가 세계 2위 밀 생산국인데요. 이 고온 현상 때문에 이 밀 농사가 잘 안 돼서 오히려 그쪽에서 인도에서 수입을 한다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세계 최대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이다라면 곡물가는 계속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이렇게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농사 쪽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게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병충해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비료나 농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농사를 이렇게 많이 지으면 좀 이런 쪽이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런데 또 뭐 비료, 비료 그다음에 저 농약 이런 것들이 러시아 쪽에서 또 뭐 원재료 뭐 이런 것들도 수출 제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가격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이 좀 뛰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경농이나 뭐 조비나 무슨 남해화학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 1월 달에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네. 근데 작년보다도 계약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 자체는 이때 EJ 할 때 제가 농산물 섹터에 관해 갖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맞아요. 그때 좀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뭐 곡물가가 떨어지니까 따라서 떨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추가 반등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런 순서는 있습니다. 움직일 때 보면요. 경농보다는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농보다는 남해화학이 훨씬 좀 더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뭐 경농이나 조비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한 시점에 움직이는데 조금 뒤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남해화학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경농도 마찬가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인 오늘 들어가셨는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올라간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조금 11,000원이면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나 봅니다. 7월 말이나 뭐 8월 초 그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있죠. 이때도 마찬가지 12,500원 정도 그 정도 위에는 매물대가 조금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2,500원 정도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농입니다.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보유 의견 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가 12,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고 또 다른 종목들로 우리 계속해서 수익 키워나가는 기회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만나볼게요. 유튜브에서 지금부터 부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26,6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을 24% 담으셨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손실이 지금 크신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손절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좀 깊게 하락이 나오면서 4% 정도 빠졌고요. 13,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한 2달 정도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한 정말 이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 매도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 반도체 쪽 섹터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지만 지난주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5%대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자, 그리고 뭐 전망들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 AD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TSMC에 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TSMC하고 이렇게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한쪽에만 매출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TSMC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좋은 모습이다라고 괜찮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자, 이게 손절이 지금 26,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좀 너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더라도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손절하면 10% 내에서는 무조건 자르고 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치기는 좀 많이 늦어버린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세요.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 자, 여기서 전저점이 12,200원 정도니까요. 자, 현재 13,150원 정도면 뭐 1,000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가격대 12,200원은 전저점을 찍은 자리,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를 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뭐 잘못 잘랐다가 거기서 또 그거보다 약간 위에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뭐 바닥에서 좀 따라가면서 정리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지금은 조금 보유를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뭐 기관도 마찬가지 기관 쪽에서 그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요 며칠 동안 기관 쪽에서 조금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12,2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대를 붕괴를 시킨다라면 그때는 일단 뭐 손절을 감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한 15,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자, 뭐 손절을 감행을 하신다라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가 나왔을 때, 결정이 났을 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12,200원을 붕괴시키면 그때 정리하시고요. 위쪽으로는 1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저점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 기준은 12,200원이고요.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15,000원 근처에서는 매도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미니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라고 하셨는데, 방산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미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조금 좀 제가 뭐 일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8월 24일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이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이죠. 구소련에서 독립을 했던 그런 날이에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해묵은 감정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입니다. 옛날에 역사상 계속 그래 왔었어요. 처음에는 같은 이렇게 좀 민족이었었죠. 근데 슬라브족 같은 민족이었었는데 이 몽골 침입을 당하면서 이게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키이우 쪽이죠. 그쪽이 주도하는 그런 가장 큰 공국이었었는데 이 몽고 침입이 있고 난 다음에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이렇게 러시아가 크면서 계속 내려오다가 스탈린 시대 때, 구소련 시대 때 이 우크라이나가 뭐 소련 연방에 들어갔죠. 근데 스탈린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래갖고 뭐 협동농장, 공동농장 막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그 곡창지대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뭐 그 전으로 가면 폴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쪼개갖고 네 반 갖고 나 반 갖고 그렇게 하자, 막 그랬던 역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독립기념일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헤르손 쪽에, 남부 쪽 헤르손 쪽에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좀 공격 중인데, 크림반도에서 8월 달에만 해도 2건 정도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직접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을 쏘거나 미사일을 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쪽에서 뭐 게릴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쪽에 특수부대들, 그런 쪽, 그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서 지원받는 그런 크림반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뭐 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쪽으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 내일 모레네요. 24일. 이때는 구소련도 마찬가지로 이때 같은 경우는 조금 격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격한 그런 때가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리고 8월 22일 같은 경우,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우리나라 한미 군사훈련들이 좀 있고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이게 체결 예정이었는데 9월 달에 아마 이 부분을 방산 수출을 본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K2 흑표전차하고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리고 FA50이죠. 경공격기. 한국항공우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도 48대에 대해서 조금이 진행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폴란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그쪽에서 노르웨이 쪽하고도 이런 부분 방산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쪽들이 질질 끌면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현재 폴란드하고 얘기가 돼가는 게 폴란드에다가 현지 공장을 우리가 지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길 거점으로 해갖고
거기서 현지에서 폴란드에서 생산을 해서 다른 쪽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고요. 자, 우리나라가 작년에 방산 수출이 작년에 보다 올해가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방산 5위 국가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쪽들도 굉장히 좀 좋은 쪽들이 많아요. 지금 뭐 LIG 넥스원도 굉장히 좋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고요. 뭐 K2 흑표전차 만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요. 자, 뭐 폴란드의 FA50 48대 요 수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좀 확정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한국항공우주에서 완전 그냥 굳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 FA, 그러니까 T50 같은 경우는 고등훈련기입니다. 요거를 좀 개조를 해갖고 만든 게 FA50인데요. 자, 요거는 저 공대공, 그러니까 전투기하고 전투기대 공대공 전투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땅에 있는 그 전차나 뭐 이런 것들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의 레이시온사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래요. 근데 여기 레이시온사의 공대공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런 것들까지 해서 판매를 한다라면 굳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항공우주의 가장 큰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2018년도에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자, 미국의 공군에서 운영할 항공기를 훈련기를 입찰이 있었는데요. 그때 T-50이라는 것 자체가 록히드 마틴하고 같이 만든 거예요. 같이 만든 건데, 자, 여기서 보잉 컨소시엄이 이걸 따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 보잉 컨소시엄이 지금 T7인데요. 여기서 결함이 생겼어요. 결함이 생기고 또 납품 지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2018년도에 보잉 컨소시엄으로 이 사업이 넘어간 게 순전히 그런 가격 때문이었었죠. 원래는 한 160억 불 정도 그 정도 사업이었는데 이쪽에서 입찰을 하기를 92억 불로, 그러니까 거의 덤핑을 친 겁니다. 가격을 이렇게 많이 낮추다 보니까 결함도 생기고 납품 지연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잉 파업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 이 사업자 새로 선정해야 되나?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정말 큰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쓰는 고등훈련기 입찰이 있어요. 이거 500대 규모입니다. 이거 성사되게 되면 이거 한 20조 가까이 그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록히드 마틴하고 한국항공우주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보잉 쪽 컨소시엄이 지금 그 전에 미국 공군,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공군 훈련기에서 결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낚기도 제대로 못 맞추니까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은 또 그렇게 좀 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고 그 중간에도 마찬가지 뭐 필리핀도 FA50을 또 추가로 도입을 한다. 콜롬비아도 한다.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내년에 있으니까 뭐 조금 저점 매수를 하셔갖고 내년까지 들고 간다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니 강의 방산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전해드렸습니다. 방산주를 통해서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수익을 고공행진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또루뚜루님께서 미니 강의 보려고 화장실도 안 갔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화장실 얼른 다녀오셔서 투자의 신 2부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잠시 쉬었다가 투자의 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